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생활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활도구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생활도구가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특히 우리는 현대 문명이라서 물질 만능주의에 있고 이제는 인터넷, 네트워크, AI로 연결이 되어서 점점 물질이 좀 더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또 잘못 쓰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죠. 대부분 이런 생활 도구들은 고체형 물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과 관련된 생활 도구를 생각해 볼까요? 머리털부터 보면 이제 헤어 드라이기가 있고 젤이 있고 염색 물질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결혼식장에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런 젤을 쓴다든지 헤어 드라이기를 쓰는 게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늘 염색을 하고 늘 헤어젤을 바르고 늘 헤어 드라이기를 쓰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에 이 단백질 성분을 화학 성분으로 열 성분으로 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멜라닌 성분을 태워 없애는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을 스스로 없애고 이런 유해 물질들을 많이 씀으로써 두피에 림프오염을 일으켜서 탈모를 또 조장하는 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피부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부터 화장품, 또 스킨 로션 제품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 피부도 단장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장시간 햇볕에 있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한 번씩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좋지만 늘 바깥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든지 화장품을 하고 입술에 무엇을 바르고 피부에 영양이 좋다는 것을 계속 바르게 되면 피부에는 원래 시뵼이라는 피지가 있습니다. 이 피지가 우리 피부를 보호를 해주는데 계면활성제인 비누로 피지를 벗겨내고 피부에 좋은 영양 성분을 바름으로써 피부는 바깥의 영양 성분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훨씬 더 빨리 약해지게 되고 또 자외선 차단제에 의한 성분들, 중금속 성분들이 피부로 또 침착이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부에 계속 자외선 차단제를 오랫동안 바르게 되면 멜라닌 생성이 잘 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뇌하수체의 호르몬 교란을 또 일으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크림도 특히 여름에 온몸에 또 바르게 되면 결국 바다로 떠내려가서 물 위에 있는 선크림 때문에 차단이 되어서 산호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또 식물들을 먹고 사는 해양 생물들이 또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런 생활도구를 많이 씀으로써 또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 화학 용기로 된 것이 많죠. 예를 들어서 자연의 규석을 이용한 도자기를 그릇으로 쓴다면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어떤 열을 가했을 때 변화가 생기질 않는데 플라스틱 아니면 스티로폼, 종이컵에 발린 여러 가지 얇은 필름 이런 것들이 뜨거운 공기에서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면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 안에 있는 비닐이 녹아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간다든지 생수통에 있는 플라스틱이 운반될 때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또 시원한 냉장고에 있지만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각종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이런 화학 용기들이 많은 또 이점을 주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일회용으로 또 개인 위생은 깔끔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 한 번만 쓰고 버리다 보니까 엄청난 쓰레기가 되고 이 쓰레기가 결국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기후 이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회용을 안 쓰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몸에 좋은 용기를 이제 쓰게 된다면 자기 몸도 그렇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좀 더 유해 물질로부터 차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회용품은 가급적이면 상가를 하되 갑작스럽게 우리가 난감한 상황에서는 아주 또 요긴하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쓰는 휴지 이런 냅킨들도 그 당시 쓸 때는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계속 쌓이면 또 화장실에서 이 휴지가 녹지 않음으로써 그 화장실에 있는 것이 강으로 가서 또 녹지 않은 이 물질들이 강과 바다의 생물들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이힐을 신을수록 그 당시는 예뻐 보이고 그 기념일에 한 번씩 가는 건 좋지만 늘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늘 두꺼운 신발을 신게 되면 걸을 때 정확한 보행을 하지 못하고 발바닥이 뻣뻣하게 수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꾸준한 걸음이 결국 족저근막염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무지 외반증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꾸준한 생활도구의 쓰임을 결국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인 차를 생각해 볼까요?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좀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차를 안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일 수 있는데 그것을 출퇴근 때 늘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데 자기가 어떤 기분의 쾌감을 위해서 질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감각의 쾌락을 위해서 이런 차를 쓴다면 본래 목적인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게 에너지의 과소비도 생기고 에너지의 과소비로 인한 매연으로 환경오염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하나 예를 다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생활 도구가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게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사기 때문에 많이 또 소비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쓰고 결국은 또 안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폐품으로 쓰레기로 남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생산이 너무 많은 소비를 가져와서 지구 환경도 더럽히고 기쁜 날 행사일 때 잠시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꾸준히 계속 생활 도구의 어떤 이점을 너무 많이 이용한 중독까지 이르게 된다면 내 몸에도 유익하지 않고 같은 행동으로 인한 습관에 의해서 근육도 아파질 수가 있고 또 감각의 쾌락을 많이 써서 중독이 될 수도 있죠. 또한 원래 목적보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과시 이런 부분에 좀 다른 목적을 또 두고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생활 도구가 편리함으로 포장한 과시 욕구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생활 도구에 대한 욕심이 결과적으로는 과소비를 불러일으키고 과소비가 자기의 중독과 집착, 몸에 대한 질병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을 점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떤 생활 도구를, 물건을, 생활 물품을 하나를 사야 된다면 그 물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품이, 그 물건이, 그 도구가 내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애완견이 입양되듯이 내한테 입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물건이 쓰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시 내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쓰레기로 될 수도 있고 중고 앱을 통해서 팔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만 쓰고 또 우리 집안의 쓰레기로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만큼 물건이 소중한지를 알면 이 물건도 내한테 들어와서 많이 잘 쓰였다가 잘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만 보지 마시고 이게 과연 내한테 어느 만큼 잘 오랫동안 쓰일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쓰였다면 과연 얼만큼 내한테 짐이 될까 처음만 보지 마시고 중간과 끝 얘가 결국은 입양이 돼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과연 나에게 얼만큼 잘 쓸 수 있는지 통찰적인 생활 도구의 쓰임을 간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생활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반드시 꼭 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 나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입양을 결정을 하시면 좀 더 후회가 없는 그리고 쓰임을 잘 쓸 수 있고 중독화되지 않고 질병과 무관한 생활 도구의 유익한 점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